종이로 만나는 행복한 세상. 안녕하세요, 페이퍼올릭의 대부입니다. 오늘은 종이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멧이라는 종인데요, 제가 솔직히 그 펄지를 많이 소개시켜 드리잖아요. 이것도 펄지 종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써있죠, 은은하게 반짝이는 펄 광택, 이렇게 써있는데, 아무래도 펄지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제일 가공성입니다. 가공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일반적인 색지가 정확한 색이 표현되는 색지도 고르기 쉽고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펄지를 고르는 이유는 순간 접착제라든지 목공풀이라든지 이런 다 접어서 붙이고 가공하고 이런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제가 펄지를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펄지의 약점이 뭐예요? 역시 발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류를 정말 많이 찾아보고 비교해보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이 펄지 같은 경우는 종류가 우리가 쓰던 게 좀 한정적이죠. 메탈 컬렉션 시리즈, 사문 특수지에서 나오는, 거기에다가 뭐 스타드림 시리즈, 아니면 금이 특수지에서 나오는 오르지 시리즈, 스타라이트 시리즈,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두성종이에서 나오는 펄지들이 상당히 가공성이 좋고 발색도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은 코멧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코멧은 종류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가격 같은 게 보이는데, 이거는 4절지 가격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보시면은 뭐 쿼츠, 다이아몬드, 오팔, 샌드, 텅스텐, 플래티늄, 아주르, 카본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은 아주 선명하고 밝은 색은 아닌 거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이 중에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종이는 바로 아주르입니다. 지금 화면상으로 보기에는 예전에 사파이어랑 비슷한데 뭐하러 추천을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파이어와는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발색이 약간 달라요.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보시다시피 사파이어보다는 좀 더 진득한, 채도도 높으면서 약간 어두운 느낌이 드는 그런 색깔이에요. 사파이어는 권색이긴 한데 조금 더 밝은 권색, 이런 느낌이 들었다면, 얘는 조금 밝은 권색이긴 한데 좀 더 파란 권색,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진득하고 묵직한 그런 건담색을 고를 때는 이 색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매를 했고요. 아주르만 제가 현재 구매를 해서 왔습니다. 다른 색깔도 좋은데 다른 색깔까지는 제가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예, 마침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모형 중에 파란색의 여러가지 톤이 필요해서 일단 파란색만 제가 구매를 해봤거든요. 자, 그러면 파란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아주르입니다. 사실 아주르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화면상으로 보면은 정말 사파이어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직접 보는 것과 지금 이 웹캠으로 보여지는 것과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 아주르가 삼원 특수지에 메탈 컬렉션에 아주르가 있긴 한데, 그 아주르보다는 훨씬 더 진합니다. 남색에 가까워요. 그런데 사파이어보다는 조금 더 진하면서 약간 어두우면서 또 선명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얘가 펄지의 패턴이 조금 특이합니다. 펄지의 패턴을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보이시죠? 펄지의 패턴이 우리가 이전에 썼던 스타드림보다는 조금 더 붉은 느낌이 들어요. 마치 삼원 특수지에 있는 메탈 컬렉션 쪽에 있는 펄지와 같이 약간 펄지 입자가 곱습니다. 스타드림이 제가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해드린 이유가 이 펄지 입자가 굉장히 곱다 보니까 반짝거리는 반사되는 색감이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코멧은 그에 비하면 삼원 특수 쪽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코멧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단점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색깔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제가 색깔을 만든 거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최근에 라이브를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큼지막한 퍼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SD죠. 자, 그런데 SD 퍼스트의 이 상체를 코멧 아주르로 만들었습니다. 나름 색깔이 진득하고 진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사파이어를 썼을 때는 스타드림 사파이어를 쓸 때는 약간 흐릿한 느낌이 약간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 그 사파이어 비슷한 오로 사파이어는 더 흐릿했어요. 그래서 정말 아쉽다 그랬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진해서
상당히 색감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만드는 내내 색은 참 잘 골랐다. 색은 참 잘 골랐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색은이라고 했죠. 색만 잘 고르는 건 느낌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가공성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로 이 가공성을 말씀드리자면 순간 접착제를 뿌렸을 때 뭐 변색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적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좋죠. 왜냐면 순간 접착제로 우리가 보강을 하고 안쪽에 보강을 하고 막 들이붓고 막 이런 와중에서 안쪽에 뿌려진 순간 접착제가 이 바깥쪽으로 투영화돼 버리면 얼룩이 생기잖아요. 그럼 굉장히 보기 싫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아주르, 이 코멧은 굉장히 합격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코팅이 피막이 굉장히 단단한 느낌이 들어서 이 순간 접착제과 같이 스며들기 좋은 이런 액체,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단단하게 그걸 막아주는 그런 피막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순간 접착제와 상성은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대신 목공풀이 조금은 잘 안 붙습니다. 그런데 이 느낌이 어느 정도냐, 이 위에 보는 오로지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로지보다는 조금, 오로지만큼 좀 붙잡고 있으면 목공풀도 어느 정도 붙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갸우뚱했느냐, 왜 이걸 추천하는데 망설이는 느낌이 드느냐, 그것은 사실 이 종이가, 이 코멧이 갖고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탄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종이가 지금 이거 구기거나 이런 게 아니고 바닥이 평평합니다. 바닥이 평평한데 이쪽에 보면 약간 울룩불룩한 느낌이 좀 드시죠? 이게 뭐냐면 종이가 힘이 좀 없어요. 탄성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 종이 하나만으로 제작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약간 느낌이 평평한 느낌이 안 들고 약간 우는 느낌이 들죠. 약간씩 그런 느낌이 약간 들어요. 이렇게. 이건 제가 물론 안쪽에 보강을 하면서 종이를 덧붙이면서 했던 자국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마저도 약간씩 우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가 아주 팽팽하게 탄성을 유지해서 좀 딱딱한 느낌이 들면은 굉장히 좋은데, 그렇지 않은 느낌 때문에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흐물거리는 느낌이 좀 들어요. 보통 펄지 같은 경우는 색상지나 이런 백상지 쪽 하얀색 이런 종이들보다는 좀 더 단단한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가공성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코멧은 순간 접착제 상성만 좋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색지처럼 흐물흐물거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이 부분이 조금 딱딱하게 가볍게 잘 만들었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안쪽에 거의 보강을 했습니다. 안쪽에 단단한 종이를 풀로 다 발라서 폈어요. 근데 저기 보면 제가 보강을 할 때 이 끝부분에 순간 접착제를 발라서 안쪽에 딱풀을 바른 다음에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바깥쪽을 순간 접착제로 붙여서 단단하게 하는 게 제 보강 포인트인데, 그렇게 할 때 실수로 딱풀을 바르지 않고 끝부분만 발랐을 경우 안쪽은 그냥 허당이잖아요. 비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약간 우는, 그 부분이 약간 똘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힘이 없어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 우글거리는 느낌이 나기 쉬운 종이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보강하는 걸 좋아합니다. 좀 단단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보강을 해서 만드는 걸 좀 버릇처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냥 이 종이만으로 그냥 거의 이 한 장만으로 만드는 조그마한 모형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넓은 면이라도 종이 하나로 웬만한큼 만드시는 분들은 이 종이가 좀 불안할 수 있습니다. 흐물거려요. 그 부분이 조금 최대의 약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이를 완전히 좀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은 안쪽에 종이 하나를 덧대고 딱풀과 같이 잘 바른 다음에 보강을 좀 하셔야지 어떤 이렇게 각의진 다음에 평면의 유지가, 이 평면이 좀 탄탄하게 탄성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지금 대형 모형 약간 좀 크죠. SD지만 많이 확대를 해서 이런 느낌을 받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주 작은 부품을 만들면
면이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덜하지 않을까? 예,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예,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작은 면을 만들지 않고 약간 넓은 면 쪽을 만들 때는 이쪽에는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이 조이가 약간 질겨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커팅기로 작업을 많이 하는데 커팅기로 했을 때 다른 종이보다 깔끔하게 안 잘리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그거는 물론 커팅기 칼날을 압력을 좀 더 조정을 해서 자르면 깔끔하게 잘리긴 했습니다. 근데 조금 질기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단점인 듯 하면서도 또 장점인 듯 해요. 왜냐하면 이 질긴 질감, 그러니까 약간 찢을 때 약간 잘 안 찢어진다는 뜻이죠. 굉장히 질긴 거는 어떻게 보면 코팅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코팅이 좀 두껍다 보니까 순간 접착제와 상성이 좋은 그런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질긴 느낌이 들어요.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코멧을 혹시라도 아주를 쓰실 분들은 저처럼 커팅기를 만약에 이용하신다, 이때는 압력값을 조금 더 높이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종이 자체는 그렇게 다 일반 펄지와 큰 차이 없어 보이거든요. 참고로 120g입니다. 아까 보셨죠? 120g인데 120g이다 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는데 약간 흐물거리는 거, 그런데 약간 질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커팅 압력을 좀 더 높여야지 잘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멧 나름대로 저는 만족을 했습니다. 왜냐? 색감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오로지 오로 황금 이걸 왜 쓰겠어요? 색감이 마음에 드니까 얘는 어떻게 대체품이 없잖아요. 대체품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물론 최근에 메탈 컬렉션 슈퍼골드가 나름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발색하면 또 노란색하면 또 오로지잖아요. 이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종이가 이 오로지인 것처럼 이 코멧도 다른 종이보다는 이 파란색만큼은 한 번쯤은 사용해봐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종이는 코멧이라고 검색을 하셔야 되더라고요. 종이에서 뭐 펄지에서 찾아 들어가면 좀 힘들고요. 코멧 그 한글로 인더페이퍼 그 두성종이의 그 판매샵이죠. 판매샵에서 인더페이퍼에서 코멧을 검색을 해서 찾아가시면 찾을 수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뭐 11번가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좀 이런 마켓 쪽에서 검색을 해서 찾아가서 사기는 좀 힘든 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 종은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거는 저처럼 아예 두성종이 오프라인 매장에 가셔서 구매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만약에 어렵다 싶으신 분은 두성종이 홈페이지에서 직접 코멧을 검색하시고 사셔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은 조금 수고스러우시지만 그렇게 해야 되고, 판매를 또 사절지로 합니다. 근데 사절지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샀던 스타드림이나 메탈 컬렉션 쪽보다는 더 작아요. 그거는 이제 연 단위, 그러니까 롤이 좀 짧다는 그런 뜻인데, 아무튼 좀 작아요. 그래서 4절을 하더라도 B5, B4 아니지 4등분, 그러니까 8절지로 했을 때 상당히 작아져 버려서 A4 수준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4절지에 A4는 딱 2장밖에 나오지 않고 자투리도 얼마 안 나온다는 거. 그래서 조금 고급스러운 종이가 돼버리더라고요. 그 부분 좀 아쉬웠지만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색감은 마음에 들었으니까 계속 쓰긴 해야죠. 개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형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종이 추천, 두성종이 코멧 아주르 추천드렸고요. 나머지 종이는 글쎄요, 제가 봤을 때 나머지 색깔, 코멧의 나머지 종이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재질 때문에 다른 종이가 대체품이 많으니까 다른 종이를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페이퍼링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 버튼 누르시면 영상 업데이트 빨리 확인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좋아요와 응원 댓글, 그리고 알람도 부탁드리고요. 트위치 방송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하고 있으니까 저녁 9시에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